사위에 이어 이제는 맞선생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문을 여는 친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문재인 전 대표 자문그룹 10년의 힘 위원회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전 대표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해내야 하는 정권교체는 단순히 여야 간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나라를 새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말씀 제조산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점점 꾹꾹 씹어서 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저 얘기가 아니라 정근 의원님. 이게 어제 저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안희정 지사를 공격했던 얘기를 한창 했었는데 오늘은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또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게요. 이 황교익 씨 원래 맛깔스럽게 그 맛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맛 칼럼니스트인데 오늘은 아주 좀 흥분하셨습니다. 보니까 이 사건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일정에서 원래 이제 기자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 현장을 따라갈 때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붙어요. 지금 저 당시 화면이에요. 그렇죠. 거의 이게 지금 말진 기자들이에요. 말진이라는 게 이제 막내 기자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저러다 보면 이제 빨리 이제 누구라도 다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좀 이렇게 좀 뿌리쳤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원래 좀 약속이 돼 있었어요. 자,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좀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문재인 대표한테 현장 기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항의했는데 그래 그러면 일단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을 잘 해보자 이렇게 넘어갔으면 됐는데 그 다음 기자들이 항의할 때도 사실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문재인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기자들이 가서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 기자들, 그러니까 원래 마크맨이라고 그래서 후보들, 대선 후보들을 쫓아다니는 계속 따라다니죠. 예, 마크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소통을 그렇게 하신다면서 왜 이런 소통을 제대로 못하느냐. 근데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보 담당자가 또 기자들한테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얘기하면 됐지 왜 대표한테 직접 얘기하냐. 이러니까 기자들도 더 기분이 좀 그걸 보고 황교익 씨가 네, 그걸 보고 이제 황교익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대통령한테는 제대로 질문도 못하면서 아니 문재인이 만만하냐? 뭐 거의 그런 좀 제가 뉘앙스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진짜 하시고 싶다면 반기문 총장이 나쁜 놈들 이런 거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힘드시더라도 현장 기자들과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문재인 전 대표가 한 건 아니지만은 황교익 씨가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한 건 그 말은 정말 막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교익 씨 입장에서는 그 KBS 사태가 돼서 억울한지 몰라도 KBS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른 교수나 이런 분들 다 출연을 갖다가 잠시 일시 정지시켰다는 겁니다. 한교익 씨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실은 듯이 해서 그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이런 막말을 내뱉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시간 딱 잘 맞추셨습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는데 좀 주목할 만한 있는 얘기인데 들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뇌물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용, 박상진, 황성수를 각 재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의료 비리와 관련하여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임승 교수를 각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고 오후 2시부터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공판 준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관련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중앙일보 정준우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접촉과 관련해서 일정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대통령 그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의 사례를 고려해서 보도에 약간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는 거는 박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해달라는 그 요청 때문인 걸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 부분과는 이번에 그 대면조사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검 쪽에서 지금 그 대면조사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 기자들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또 그런 보도가 나가다 보면은 또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그런 사항들이 모두 조율됐을 때 미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특검에서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YTN 이종원입니다. 그러면 대면조사 관련해서 지난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율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다른 방식인가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서 대치동에서 이곳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아직 적절치 않다, 언급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가 이규철 특검부 입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 백선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금명간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빠르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사실 뭐 언론에서는 뭐 구속영장 재청구 방식을 굳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을 불렀던 것은 사실상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든 이제 그 법조인들이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후폭풍이 감당하기가 좀 힘든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번에 재청구에서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안에 특검보들하고 내부 검사들 사이에서 아마도 이견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는 이거 더 길게 끌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나중에 기소라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에는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브리핑 의미 있는 내용이 또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아까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황교익 씨 얘기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아까 뭐 KBS 얘기도 위원장님이 잠깐 하셨는데 출연 금지, 황교익 씨 출연 금지와 문재인 전 대표 맞물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비난들이.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들이 사실 이제 보면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하고 있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분들이 이제 뭔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지금 뭐 곽상한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언급한 걸 보면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지키기 위한 이제 공세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최근에 전인범 특전사령관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뭔가 대세론을 하여튼 잠재울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측근들이 나서서 특히 이제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 나서서 적극적 공세를 하나 아마 그런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조금의 유명세가 있는 영입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실제로 민 원장님 안희정 지사에 대한 견제가 굉장한 게 함께 보실 텐데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저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과 웃고 있는 사진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사진을 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어떤 하여튼 그 반대편 쪽, 안희정 지사가 잘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반대편 쪽에서 이거는 검증 차원을 뛰어넘어서 안희정 지사의 흠집내기, 더 나가면은 안희정 죽이기,
이런 수준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런 게 사실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엊그저께 반기문 총장의 완전히 퇴주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날려버리는. 저런 것도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건- 가짜 뉴스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는 아니죠. 가짜 뉴스는 아닌데, 아무튼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야권하고는 안 맞는 그런 그 상황인데, 안희정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주 친근하게 모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래 보이네요. 안희정 지사가 아주 흠집을 내는 그러면서 야권 지지자들에게 보십시오. 안희정 지사는 저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지금 그 저 충남 순방을 하는데 충남 지사가 앞장서서 브리핑하는 사진을 놓고 그것을 친하다고 한다는 건 그건 예.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게 뭐냐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충남도청 청사 그때 기공식 할 때 그때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 박 대통령을 굉장히 깍듯하게 모셨거든요. 의전을 했겠죠. 아마 곧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사진이 나오면서 점점 안희정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관계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이제 작전들이 시작. 왜냐? 이제 오늘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2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돼서 호남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견제가 시작될 지금부터는 수밖에 없다. 시작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표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안희정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 두 사람의 이제 거친 견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